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정에 시리에 빠졌던 자유우파 고무, 김민전 위원, 김경수 복권, 윤석열 대통령 비판 세력 박살내, 이번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하며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김문수, 이진숙, 김태규, 박충권 등장.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정에 시리에 빠졌던 자유보수 우파 고무시켰다. 자유보수 우파, 국회도 국민의힘 당권도 빼앗겨 윤석열 플러스 정통 자유민주 세력 대 극좌 플러스 증간파 정치인 언론, 무엇이 제대로 된 중도 확장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정, 스타 탄생, 정통 자유보수 우파 스타들이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지성호 함경북도 도지사, 민영삼 코바코 사장, 그리고 탈북동포 박충권 국민의힘 위원 등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파격 인사, 파격 결정, 통 큰 결정에 한동안 시리에 빠졌던 우리 자유보수 우파는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중도 확장이란 무엇인가? 자유보수 우파는 4.10 총선에서 국회를 빼앗겼습니다.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국민의힘 당마저 빼앗겼습니다. 자칭 중도 보수의 진보란 계파의 당마저 빼앗긴 이 충격 상황, 중도 보수의 개혁, 중도 확장이란 단어들 본연의 의미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도 확장은 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유보수 우파가 제 자리를 떠나 중간 어디로 좌클릭해야 중도 확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도 확장은 자유보수 우파가 강력한 인력으로 중간에 왔다 갔다 유권자와 미결정 유권자 일부를 이쪽으로 당겨올 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쪽의 철학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론과 정책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주족에 대한 치열한 전투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도 저도 아닌 중도에서 떠도는 일부를 이쪽으로 확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다이나믹스가 제대로 된 중도 확장 플랜 A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은 자포자기하는 중 내가 당신 쪽으로 다가갈 터이니 예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플랜 B. 이는 자기 존재 이유를 자포자기하는 짓입니다. 국민의힘 이번 7.23 전당대회는 바로 그런 B 쪽에 당권을 내준 꼴이 돼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역선택도 틀림없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친문 세력들인 문꿀 오소리들과 대깨문들도 섞였다는 관측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노선 지켜야. 이런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의 건국, 호국, 선진화를 이끈 세대와 그 후속 세대는 갈수록 더 찢어지고 부서지고 흩어질 것입니다. 그 끝은 바로 서울 최후의 날일 것입니다.
8.15 해방 공간에서도 이승만 플러스 일부 보수적 민주주의자 플러스 탈북 우파만이 외롭게 대한민국 건국 노선을 지켰습니다. 극좌 플러스 중간파는 이에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남침까지 저질렀습니다. 힘찬 반격 시작됐다. 지금도 상황은 여전합니다. 윤석열 플러스 정통 자유민주 세력은 A로 가려 합니다. 극좌 플러스 중간파 정치인 언론인은 B로 가려 합니다. 김문수, 이진숙, 김태규, 박충건, 태영호, 지성호 등 그들의 등장과 그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인사 영입은 또 임명은 B에 대한 A의 힘찬 반격이 시작됐음을 상징합니다. 갑시다 자유인들아. 정통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통 큰 인사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 지성호 함경북도 도지사, 민영삼 코바코 사장, 탈북동포 박충건 국민의힘. 이는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한마디로 통 큰 인사며 통 큰 결정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자, 김민전 위원님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님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영진 변호사님의 글을 공유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글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윤영진 변호사님의 글은 너무 동의하기에 공유합니다. 윤영진,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 편인가? 사면 복권 논란에 붙여.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저쪽 좌파 진영과 같이 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둘째,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저쪽 좌파 진영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소통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중요 직책에 기용한 일은 없습니다. 좌파 인사들과 공개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한동훈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셋째,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확고한 한미일 공조 스탠스를 취하면서 북한,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넷째, 꾸준히 우파 인사들을 기용해 왔고 최근에는 이진숙, 김문수 등 정통 우파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파 대통령들을 이리저리 흔들어대면서 큰 소리 치던 민노총을 간첩 이슈로 엮고 제압했습니다. 여섯 번째, 역대 대통령 최초로 언터처블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해킹 점검 발표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선관위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 우파 기독교계의 큰 어른인 김장환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EEJ의 깊은 뜻이 있더라도 김경수 복권 저 역시 달갑지는 않습니다. 아홉 번째, 그렇지만 김경수 복권하는 거 보십시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민주당 선관위와 한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말씀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째,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 한다는 분들께 그 다음 대책을 물어보면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민 권기, 국민 저항권 행사가 답이다. 차라리 이재명, 조국이 대통령 돼서 나라 망치고
나라 망하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1번째, 국민 권리, 국민 저항권 행사가 현실성이 있습니까? 현실성 없는 대책은 무대책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2번째, 이재명 조국이 대통령 되면 한미동맹 파기 및 주한미군 철수부터 시행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급속히 북한, 중국으로 흡수될 텐데 재기의 기회라는 게 있겠습니까? 홍콩이 재기 가능합니까?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13번째, 설령 대통령이 우파와 좌파 사이에서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현명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14번째, 그렇다면 대통령을 무조건 두들겨 패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패는 것은 괜찮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부터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러면서 죽이려고 드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적군의 계략가라면 거 봐라. 윤석열 대통령은 니네 편 아니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이간계를 쓸 것 같습니다. 15번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더라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김민전 위원님이 왜 이렇게 윤용진 변호사님의 이 글을 왜 공유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전에 제 단독 속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 소식통하고 대검찰청 소식통으로 소식을 전했죠. 지금 2년 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감옥에 안 보낸 자들이 이 자들인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법대로 친문재인 성향, 친민주당 성향의 판사들, 검사들 이번 기회에 싹 다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라고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복권 카드는 뭡니까? 한마디로 한동훈, 이재명, 범야권 침몰시키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수완입니까? 여기서 왜 또 한동훈이 나오냐? 한동훈은 오래 못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